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도 과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로부터 배울 점은 뭐가 있는지를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은 임진왜란 당시 가장 먼저 일본군이 쳐들어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처음 일어난 전투가 바로 이곳 부산시 좌천동에 위치한 부산진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곳에서 일어난 부산진성 전투와 그 당시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정발장군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592년 4월 13일) 조선 중기. 심상치 않은 바람이 거친 파도를 불러옵니다. 일본의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군사 약 18,700여 명을 병선 약 700여 척에 태우고 해질 무렵 저령도 전방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명을 침략하고자 하니 길을 빌려달라 라고 쓴 목표를 부산 진성으로 보냅니다. 말이 좋아 길을 빌려달라는 것이지 실상 길을 빌려주는 그 행위는 일본군에게 항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당시 부산첨사 정발장군은 일전을 불사하고 다음날에 응전태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4일 오전 6시 적은 예상대로 부산포 우암에서 세 편대로 나누어 부산진성을 공격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병력과 신식 무기인 조총을 마구 쏘아대는 일본에 대항하여 아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전투 상황을 기록한 일본 측의 기랴일기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월 14일 아침 6시경 배를 해안에 정복하고는 즉시 성을 공격하였다. 성내에서는 반격하는 화살을 비오듯 쏘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군이 총포를 정돈하고 2시간 동안 하늘을 덮을 정도로 총을 쏘니 방패는 날아가고 머리를 내미는 자가 없었다. 높이 30이나 되는 석벽을 속속 공격하여 들어갔다. 그러고는 성 안에 있는 남자, 여자, 개, 고양이 할 것 없이 모두 살해하였다. 성 안에 있던 군사들은 물론이고 애열은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참전했지만 이 전투는 당일 오전 중 탄환을 맞은 정발장군이 순사하면서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대포진 전투에서 순절하신 다대첨사 윤흥신공과 그와 함께 싸우다 순사하신 군민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윤공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진왜란 때의 부산하면 부산진 전투와 동래성 전투만 기억하시더라고요. 다대포진 전투에서도 나라를 지키다 순절하신 분들의 충절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동래성으로 향하는 한편 소수의 병력으로 다대포성을 포위하였으나 다대첨사 윤흥신에게 격퇴를 당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5일 동래성과 함께 다대포성도 대군의 일본군을 맞아 윤흥신 첨사도 성의 함락과 함께 순절하셨다고 합니다. 부산 진성을 함락한 왜군이 군사를 나누어 그 선봉군이 다대를 포위하였다. 이에 첨사는 역전 끝에 적을 격퇴하였다. 때에 휘하의 한 군사가 앞으로 나와 말하며 가로되 멀지 않아 적이 반드시 대거 침공하여 올 것이고 그때는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니 피하는 길밖에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뢰니 공이 꾸짖어 말하기를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고 결사의 뜻을 펼쳤다. 그 다음날 15일 드디어 대군이 침공하여 오니 첨사는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동생 흥제와 함께 적군에 뛰어들어 분투를 거듭하다가 장렬한 전사를 하고 성도 따라 함락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다대포진 전투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누군가가 알려준 정보만 듣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알아보려는 태도 또한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곳이 송상현 부사가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동래성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당시 동래성 전투를 재현한 뮤지컬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치욕스러운 역사로 뮤지컬까지 만드냐? 처럼 말이죠. 이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역사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역사 또한 역시 기억해야 그로부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송상현 부사가 그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 전투에 참전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산 진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여세를 몰아 곧바로 동래성으로 진격합니다. 부산 진성의 패배 소식을 들은 동래부사 송상현은 성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다짐하고 동래 지역의 병권을 가진 경상 좌병사 병력과 인근 군현의 병력을 빌어 싸울 작전을 폈습니다. 그리고 경상저도 병사 이각이 울산 좌병령에서 동래로 집결하고 양산 군수 조영규 또한 달려와 함께 방어 대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적이 승전의 기세를 타고 바로 동래부로 향하였는데 부사 송상현은 남물로에 올라가 군민을 거느리고 성을 지키면서 적에 대비하였다. 그날 아침 좌병사 이각이 이를 듣고 달려와서 성중으로 들어왔다. 그는 보병 수백 명을 호출하여 조방장으로 하여금 정탐케 했다. 그들은 부위 심리쯤에 이르렀다가 곧 돌아와 보고하기를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이각이 말하기를 부사는 마땅히 이성을 지켜야 할 것이요 우리는 뒤에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이다 하고는 곧 조방장과 함께 성문을 열고 도망쳤다. 송상현 부사를 돕기 위해 이각과 조방장이 동래성으로 집결했지만 이내 일본군의 숫자에 겁먹어 도망치게 됩니다. 지원을 해주겠다던 이각은 도망가고 일본군이 성을 포위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송상현 부사는 계속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송상현 부사에게 일본군은 전칙전이 부측하하도 싸우려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길을 빌려달라 라고 쓴 목표를 보냈습니다. 이는 동래성 군민들에게 항복을 촉구하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송상현 부사는 굳은 결사의 뜻을 다지고 전사의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어주기는 어렵다 라는 답변을 쓴 목표를 적에게 던졌습니다. 이를 본 일본군은 동래성에 대한 항복 권유를 포기하고 4월 15일 마침내 전면 공격을 개시합니다. 일본군은 3대로 나누어 동, 서, 남 세 방향으로 조총을 난사하며 성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동안 아군은 남문으로 집결되어 송상현 부사의 지휘 아래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일본군의 엄청난 공격에도 송상현 공이 직접 지휘했던 남문의 방어는 그리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성의 동쪽이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동쪽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의 동쪽에 뚫리는 걸 허락한 동래성에서는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군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중들 또한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몸을 적에 부딪히고 막대기, 괭이, 낫, 도끼할 것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싸웠으며 심지어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적의 대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송상현 부사는 적에게 포위됩니다. 이제 이곳이 1742년 동래부사 김석일이 임진왜란 때 순절한 송상현 부사와 여러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송공단입니다. 아마 역사를 잘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송상현 부사를 단지 임진왜란 때 동래성에서 전사한 인물이라고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로운 죽음을 택한 인물로서 부산을 충렬의 고장으로 높이고 부산을 빛낸 대표적 인물이라고까지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분 모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송상현 부사가 적에게 포위된 후의 이야기, 동래성 전투의 숨은 이야기를 말이죠.
적에게 포위된 송상여보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문인다운 죽음을 거부하면서 북향사배를 하고 붓을 잡아 아끼던 부채에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올리는 하직 인사를 썼습니다. 외로운 성은 달무리지듯 포위되고 이웃 성지는 잠든 듯이 고요하구나. 군신의 예의가 무거울 것이거니 부자간의 정일랑 가벼이 하거리다. 결코 굴하지 않는 송상현 부사를 본 왜군은 결국 칼을 들어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송상현 부사는 그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적중에는 통신사를 따라 동래에 왔을 때 송상현 부사에게 후한 대접을 받는 등 일찍이 송상현 부사의 인품을 알고 있던 평조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조익은 평소 송상현 부사의 따뜻함에 감화받아왔기에 어려운 일에 처한 송상현 부사를 피난시키려 했으나 송상현 부사는 오히려 의젓하게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송상현 부사의 충절에 감탄한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송상현 부사를 베어버린 자를 찾아 의로운 사람을 해쳤다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송상현 부사의 시신을 거두어 성 밖에서 제사를 지내고 묘표까지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송상현 부사의 충절을, 송상현 부사의 의로움을 일본 적장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가부적의 싸움에서도 일본에 대항한 부산진 첨사 정발창군,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군사의 말에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라 답한 다대진 첨사 유능신공, 마지막까지 굴하지 않고 의젓하게 죽음의 길을 선택한 동래부사 송상현 군까지. 비록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만약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온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당연하다고 살고 있지만 그 당연하다는 생각이 어떤 분들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살기 바쁜 요즘 시대에서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떠오르네요. 나를 낳아주시고 지켜주신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듯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켜주시고 지금 내가 이곳에 있게 해주신 분들을 아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라는 말씀을 말이죠. 그러니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진짜 가끔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이며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는 부산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그런 나라여야 합니다.